나는 뭐 펑크 날 일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집 가까운 데만 다니니까 굳이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0km가 넘는 거리의 라이딩을 갈 때는 동료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 자전거가 펑크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튜브와 CO2 이런 정도는 반드시 휴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린이 자덕 여러분, 하이, 반갑습니다. 자덕으로 가는 길 로드바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거리 라이딩에 꼭 필요한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전에 라이딩을 갔다가 다녀와서 지금 경태네 자전거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사실 날도 너무 덥고 오가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아서 제가 좀 낯뜨거우니까 매장 내에 들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거냐면은 바로 여기 안장 밑에 달려있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어떤 장비들을 휴대하고 다니는지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직까지는 해가 넘어가도 날이 많이 후덥지근하네요. 카메라 구도를 어떻게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품을 더 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가 불가피하게 하나다 보니까 제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믿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이는 요 안장 가방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장 가방의 용도는 뭐 여러 가지를 수납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저는 딱 비상용 키트를 수납하기 위한 용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양한 안장 가방을 살펴보고 좀 가격대가 괜찮고 수납력이 좋은 가방도 보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실카 마톤이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사용해보니까 장점이 참 많은 제품인데 결정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정확한 소비자가는 제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도 거의 8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고요. 뭐 기본 10% 한 20% 할인 붙어서 판매한다고 해도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소비자가가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비싸지만 장점을 먼저 꼽으면은 안장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페달링 하는데 간섭이 없어서 좋고요. 한 번에 펑처가 났을 때 응급처치 가능한 키트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가방을 열면서 안에 어떤 장비들을 휴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아직까지 이런 장비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제 경우도 구매한 지 얼마 안 됐고, 가까운 이제 하남에 와서 양평 쪽을 라이딩 할 때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제가 같이 다니는 여기 경태네 자전거 하남점 사장님께 좀 의지를 약간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장만을 미루고 있었는데 100km 넘는 장거리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급하게 장만했습니다. 네, 자, 서두가 길었는데 일단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외형을 보면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하나쯤 갖고 있는 보아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보아 다이얼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아 시스템 하나, 다이얼 하나 갖다가 고정하는 방식이고요. 이거 약해서 풀리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면서까지는 느슨해지거나 이런 경험은 아직 못했습니다. 클리시즈에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다이얼을 풀어서 이탈을 하시고 뒷부분으로 안장 밑에 레일에다 고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내용물을 지금 꽉 차 있는데 저는 이렇게 휴대를 하고 다닙니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최근에 강릉 라이딩을 가다가 펑처를 경험을 해가지고 아주 잘 썼어요. 공구 멀티툴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 끝에 저는 리자인 슈퍼 V,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이 이게 4만 원대로 기억을 하고요. 참 많은 공구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는 툴을 좀 골랐고, 특징은 여기에 체인 툴이 달려 있다는 것과 양쪽으로 체인링크를 수납할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이 체인링크가 작은 부품이어서 따로 휴대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공구 옆에 자석이 있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들떠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건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라이딩 중에 펑처가 났을 때 튜브를 교체를 하면은 당연히 타이어가 오염물에 더러워져 있을 테니까 손이 많이 더러워지겠죠. 오염을 방지하는 니트릴 장갑 이렇게 챙겼고, 타이어 레버입니다. 타이어 레버도 종류가 되게 많고, 여기 사장님께서도 카본 휠 셋 같은 경우는 림이 파손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소재의 넓은 제품을 구매하라고 권했는데 솔직히 이뻐서 샀어요. 가격도 비쌉니다. 두 개 가격이 2만 원 중반대, 거의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뻐서 샀고, 나름 핑계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림에 닿는 부분은 플라스틱 소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뼈대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림 손상이 되지 않으면서 타이어를 탈부착할 때 좀 더 힘을 잘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꽤 유용하게 잘 썼고, 최근까지만 해도 튜브리스를 사용을 하다가 그 펑처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클린처로 전환을 했는데
집에서도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튜브를 넣기 위해서 타이어 몇 번 탈부착했더니 림에 닿는 플라스틱 부분이 많이 갈려서 나갔어요. 보니까 내구성 부분은 카보니를 보호하려면은 타이어 레버가 망가지는 쪽이 맞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가격 대비 오래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뻐요. 이런 타이어 레버가 있고 CO2 주입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여기 새 제품을 갖고 왔어요. 이것도 실카 제품이고 이올로 3라는 제품인데요. CO2 카트리지 레귤레이터죠. 가방도 실카, 타이어 레버도 실카. 사다 보니까 그냥 실카가 마음에 들어서 샀고, 이거 사용을 한번 해보니까 다른 제품 잘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기 주입하는 면에서는 누출되는 거 없이 아주 잘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 CO2 카트리지를 결합을 하고 꽉 조이면은 CO2 주입구가 구멍이 생기면서 결합이 되고, 레귤레이터를 튜브 밸브에 끼우고 꾹 누르면은 스프링이 눌리면서 CO2가 주입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하나 챙겨 다녀요. 불안해서 한 2개씩 챙겨 다니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장거리를 가면은 펌프를 같이 휴대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공기 주입을 하기 위해서 하나만 챙겨 다니고, 제일 중요한 튜브, 비상용 튜브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남는 공간에다가 튜브 패치를 좀 챙겨놨어요. 이게 진짜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예전에 리자인에서 펌프 샀을 때 같이 서비스로 넣어줬던 튜브 패치고요. 이건 본드고 타이어 부트, 네, 이렇게까지 저는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방에 꽤 많이 들어가죠. 이 가방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파티션 역할을 하는 가림막이 하나 있고, 그냥 단순히 공간 분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이렇게 멀티툴을 들어가길래 이렇게 수납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원래 용도는 쓰기 나름이지만 카드나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현금을 이렇게 넣어 다닐 수 있는 용도예요. 이걸 꺼내기 위해서 안장에서 가방을 분리할 필요 없이 고정이 돼 있을 때 지퍼 부분만 살짝 열어서 벌려가지고 이렇게 카드와 현금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휴대해서 다니기도 하고요. 두 번째 목적으로는 튜브가 안에 있는 여러 공구들하고 같이 수납을 하다 보니까, 특히 멀티툴 같은 경우는 금속 소재로 되어 있고 뾰족한 부분에 튜브가 손상이 될 수 있는데, 이 튜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휴대 물품을 살펴보면은 니틀 장갑, 멀티툴, 튜브 패치, 예비 튜브, 레귤레이터, CO2 가스, 타이어 레버까지 총 7개의 용품들을 이렇게 수납을 해서 휴대를 하고 있고요. 이 구성이면은 펑처가 났을 때 1회에 한해서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두 번 펑크 나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대책을 세워야겠죠. 저는 그래도 나름 공기압을 신경 쓰고, 뭐 어쨌든 펑크는 운이지만 이렇게 한 번에 대처 가능한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가방 사이즈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매장에 근 걸려 있는 걸 제가 꺼내왔는데, 시트롤 그란데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얘는 제가 알기로 튜브가 2개, 그리고 CO2도 한 3개 정도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양을 수납을 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사이즈는 그만큼 커지고 용량도 있지만, 제가 확인한 정보로는 페달링 할 때 거의 간섭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심플하게 한 번의 펑처에 대비할 구성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이런 작은 사이즈의 가방도 괜찮고, 나는 좀 여유 있게 뭐 나뿐만 아니라 동료까지 챙긴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큰 가방을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얘도 가격이 99,000원, 비쌉니다. 실카 제품들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은 이 제품이 좋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스페셜라이즈드 안장 가방인데, 얘가 사이즈별로 있는 것 같고 얘는 지금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장점을 2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안장 같은 경우는 사용자마다 레일 위치가 약간씩 달라서 뭐 페달링하는데 간섭이 생길 수 있는데, 뒤에 이렇게 벨크로로 고정하는 위치를 조절을 할 수 있어서 간섭 없이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마통과 그렇게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윗부분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2만 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더 작고 이쁜 걸 좋아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고민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 제품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여기 있는 공구들을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좀 넓은 타이어 레버입니다. 얘는 지금 2개가 하나처럼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고, 얘는 결합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제품은 딱 봐도 좀 간편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새 제품이라 제가 분리를 할 수는 없지만
얼핏 보기만 해도 넓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카본 휠셋을 쓰시는 분들은 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넓은 타이어 레버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가격도 훨씬 싸요. 4,000원 밖에 안 해. 얘는 2만 원 넘으면은 이거 5개, 5세트를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저는 미친 척하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해버렸어요. 비교를 해드리면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한 게 이런 체인링크 부분도 있지만 일단 사이즈가 컴팩트해 갖고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툴의 개수는 거의 절반 수준이지만 정말 꼭 필요한 툴만 알차게 모아놓은 멀티툴이고요. 그렇다 할 특징은 사실 잘 모르겠고, 얘는 확실히 특징이 보입니다. 지금 제 툴 같은 경우도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육각 렌치를 하나 뺐을 때 길이 차이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도 아직 이 부분은 경험을 못 해봤지만 여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길이가 길어야 그 상황을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길이가 짧은 툴은 제약이 많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자전거를 넘어뜨렸다가 듀얼 컨트롤 레버가 안쪽으로 깊이 돌아가서 가까운 샵에 가서 정비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 공구가 딱 그럴 때 필요한 공구입니다. 듀얼 컨트롤 레버 같은 경우는 5mm 육각 렌치로 풀어서 다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이가 짧은 공구는 깊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저야 그냥 모양 때문에, 사이즈 때문에 이 작은 거를 선택했지만, 여러분께서 멀티툴을 장만을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이왕이면은 길이가 좀 길어서 실제 사용하는데 더 유용한 멀티툴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가격도 훨씬 저렴해요. 제가 구매한 건 4만 원대인데 얘는 3만 원대 제품이고, 더 많은 종류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여기 샵에 이제 걸려있는 용품이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제 것만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여기서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판매하는 용품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꺼내왔습니다. 참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펑크 날 일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집 가까운 데만 다니니까 굳이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50km 거리까지는 뭐 택시로 어떻게 커버를 칠 수 있지만 100km가 넘는 거리의 라이딩을 갈 때는 진짜 외진 곳에서 펑처가 나버리면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진짜 난감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라이딩 일정을 망쳐버린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시간을 내서 계획을 짜고 즐기기 위해 라이딩을 나왔는데 그 라이딩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나는 괜찮아, 뭐 내가 다니는 친구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동료의 도움을 받더라도 내 자전거가 펑크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튜브와 CO2 이런 정도는 반드시 휴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기본이고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장거리 라이딩을 가는데 이런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갔다가 펑크가 나버리면은 정말 난감하지만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료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동료가 펑크가 나버리면은 그것만큼 정말 난감한 상황이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비용이 좀 드는 부분이지만 딱 한 번만 펑크가 나서 사용을 해도 그 비용을 투자한 그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샵이나 인터넷에 본인 원하는 스타일대로 필요한 공구들을 구매를 하셔서 늘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언제나 차 조심하시고 안장에서 길 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짜바! 자린이 자덕 여러분, 빠이!